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평일에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형.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참치형 가족분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길다란 좀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뭐 여행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하고 또 오붓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여러분들이 뭐 주식 시장, 주식도 투자도 뭐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가족들하고 오붓하게 시간 보내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식 걱정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번 좀 9월 달만 잘 넘기면 앞으로 이제 셀트리온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족들과 행복한 추석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셀트리온 관련해 갖고 좀 흐름을 좀 짚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자, 여러분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제 제약 바이오 전통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아직 못 가고 있는데 사실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뭐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예요. 한미약품 심지어 그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뭐 근데 이 친구도 저는 이제 충분히 돌파하고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전통 바이오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한 종목이 뭡니까? 유한양행이죠. 그 FDA 승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승인된 뭡니까? 레이저 티닙 병용요법 있잖아요. 얘네들. 이 병용요법에 대한 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을 폐암 치료제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 타그리소가 지금 점유율이 거의 90% 이상 되거든요. 이 점유율을 얘네들이 앞으로 빼앗아 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한양행이 그런 이제 기대감을 안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텔레그램 안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전통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지금 유한양행이 지금 가장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 갈 것 같긴 해요. 예.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참치형을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구간부터 유한양행 노래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사실 셀트리온을 이런 구간에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거짓말 하지 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한양행을 제가 올해 초부터 해갖고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올해 초부터 해갖고 유한양행 관련해서 제가 엄청나게 자료를 많이 올려드렸거든요. 거의 저는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승인 확률 보십시오. FDA 승인 확률 100%라고 봤거든요. 저는. 이거는 승인되기 한참 전이잖아요. 3월 달이었거든요. 3월 달. March 22nd. 그러면 딱 이 정도 주가예요. 이 정도 주가. 이거를 뭐 어떻게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또 노래를 불렸던 종목 중에 또 하나. 알테오젠. 그죠? 알테오젠. 제2의 셀트리온 기업이 될 수 있는 기업.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도 이제 이때가 3월 7일이었어요. 알테오젠 지금 이제 시가총액 1, 2위 하잖아요. 이 친구도 더 가요. 알테오젠. 그죠? 지금 시장에 거의 이제 주도주죠. 3월 달만 해도 뭐 요 정도잖아요. 요 정도. 더 간다니까. 더 갔잖아요, 결국. 이때만 해도 뭐 거의 이제 2배 정도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흐름이 앞으로 셀트리온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뭐 당장 요 고점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그죠? 지금 약간 이제 매크로한 환경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뒷받침한 뭔가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더불어 우리 시장에서 이제 대형주로서 이제 통하는 건데 이런 종목이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 이제 유동성이 이제 들어와 줘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최근에 이런 매크로한 내용들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조금씩 올려주고 있고, 저점도 조금씩 올려주고 있고, 그죠? 자, 고점도 조금씩 내려주고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수렴 구간에서 폭발이 일어난다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한 1개월 정도 더디게 가는 지금 흐름이 펼쳐지고는 있지만, 점진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강세를 보여줄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은 진짜 상승에 유리한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일목균형표 구름대 라인이 이렇게 단단하게 있으면요,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과거에도 그렇고 이런 이제 얄쌍한 구간에서 대시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일목균형표 구름대 라인을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두꺼운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안 터지면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그 일목균형표도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게 얄쌍한 구간이고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그러니까 이는 이제 중기적으로 이 상승 추세가 일어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이 암시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목균형표 구름대 라인도 지금 현재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여기에는 없지만 일목균형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전환선이랑 기준선.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기준선이 26일 이동평균이에요. 기준선이 지금 보라색 선이거든요. 보라색 선이고, 그리고 이 주황색 선이 전환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선 26일 이동평균이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가지고 있다. 이게 두 선 모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모두 우상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추세의 강도가 양호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 충분히 우리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단기적인 저항 라인을 봤을 때, 잠깐만 요거 좀 치울게요. 선이 너무 많으면 복잡해 갖고 이것도 치우고, 지금 단기적인 이제 저항 라인은 지금 21만 원이에요. 지금 21만 원을 강력하게 뚫어내줘야지 지금 24만 1,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리고 지지 라인 때는 지금 현재 19만 원부터 해갖고 여기까지 한 18만 3천 원까지, 여기가 또 지지 라인 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 좀 거래량이 최근에 좀 안 나와주고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 그 증시의 어떤 상황들, 매크로한 상황들로 인해 갖고 증시에 투심이 안 붙었던 영향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명절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매수 타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매크로한 부분들도 이제 다음 주에 FOMC 일정 50bp 그리고 25bp를 인하를 하느냐, 지금 고기로에 서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이제 패드 와치 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500에서 525, 그러니까 25bp에서 50bp까지 인하하는데 거의 55% 정도 되어 있고, 이게 원래는 80%였어요. 근데 요것이 떨어지고 이게 또 늘어나요. 자이언트 컷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봐도 시장은 이미
그죠? 그렇게 봤을 때 500에서 475에서 500 컷. 그러니까 50pp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50pp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이번에 과연 이제 빅컷이 나와 줄 것인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다음 주에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유독 이제 국장에는 지금 유동성이 많이 없습니다. 이유는 이제 금투세 관련한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이죠. 뭐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이제 금투세 이거 시행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가운데 과연 이번 달 안에 이 금투세 시행 및 유예 여부가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욕 한 바가지 좀 해도 됩니까? 웃기지 말라 그래라 이 개새끼들아. 아 진짜 말이 되냐? 시행을 하는 게 개미 투자자를 위하는 길이라고? 이런 개소리들을 지금 현재 하는 의원들이 있다라는 거죠. 국회의원들 뭘 알고 말하는 건지. 심지어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좀 이 사람도 지금 현재 금투세를 시행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인데, 모 의원인데 좀 안다는 사람까지도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굉장히 저는 이건 아닙니다. 시행은 절대 아닙니다.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유동성, M2 유동성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는 과정에서 앞으로 지금 유동성 장세가 이제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금리 인하 구간에서. 그죠? 그러면 금리 인하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여주는 섹터가 어딘가? 자, 저는 그 1등이 바이오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1등이라고 생각해요. 별표 4개짜리. 그리고 또 금리 인하 구간에서 성장주들이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2차 전지, 자동차 요런 것들, 요거는 별표 3개 정도 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동산, 그리고 리츠, 건설 부문, 요거 별표 2개. 부동산 시장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죠? 이 성장주 안에서도 이제 AI, 로봇 이런 쪽 별표 2개짜리. 금 마찬가지. 그리고 여러분들 비트코인.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은행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증권주, 미래에셋 뭐 이런 애들이죠. 증권주 별표 2개짜리. 이런 애들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메모하세요. 메모하시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잘 나누시길 바라고, 지금은 바이오 한 종목은 무조건 들고 있으셔야 된다. 2종목 있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셀트리온이 가장 매집하기 좋은 종목이다. 자, 9월 달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고 거의 이제 기정사실이 사실화되고 있고, 한국도 역시 이제 10월 11일 날 아마도 한국은행 금리 인하가 이제 시행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못해도 11월 28일 이때가 또 이제 또 시기가 있다니까. 근데 지금은 약간 뭐 11월 달을 우세하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10월 달에 나올 경우에 우리나라 증시도 좀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내년 3월부터는 이 공매도 재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 전에 최대한 주가를 많이 끌어올려야 됩니다. 결국에는. 자, 뭐 쇼스 퀴즈가 나오든 뭘 하든 간에 어쨌든 지금 3월부터 공매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최대한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30만 원 못 가면 자, 셀트리온 유튜브 접겠습니다. 안 할게요. 그냥 안 하고 그냥 저는 이제 뭐 그냥 다른 걸로 그냥 할게요. 다른 걸. 못 가면 30만 원 못 갈 시에 접겠습니다.
접을게요. 진짜. 예. 자, 그래서 셀트리온 뭐 저는 뭐 다들 뭐 전문가랍시고 이제 나오시는데 글쎄 잘 모르겠어요. 뭐 전문가들이 얼마나 유튜버들이 얼마나 그렇게 전문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아무튼 한번 보자고요. 예. 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게 되면 신흥국, 우리나라 같은 이런 신흥국의 이 상대적인 좀 강세가 예상이 된다. 한국은 너무 아쉬워요, 사실. 금투세 때문에. 이게 지금 증시에 어떤 할인 요인을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니, 금투세 이거 선반영 됐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금투세를 시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때부터 이제 선반영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증시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바본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예 몰라요.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진짜 한 주라도 투자를 해봤는지 지금 의문스럽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물려 있을걸요. 사실 주식 못하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금투세가 앞으로 좀 중요한 좀 이슈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번에 이제 FOMC에서 50bp를 인하를 한다. 이렇게 이게 되게 되면 사실 침체 없는 50bp 인하라고 한다라고 봤을 때 명분상 이거는 이게 호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경기 침체라는 이런 프레임들이 이제 붙으면서 이게 뭐 오히려 더 큰 인하율은 이게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이제 그 내러티브도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50bp를 인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증시 친화적인 이런 흐름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개별 수급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추가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수급은 사실 이번 증시 하락에서도 계속적으로 기관들은 매집을 해왔다는 거죠. 그죠? 계속적으로 기관들은 꾸준하게 매집을 해왔다. 특히나 이제 연기금의 매집. 그리고 최근에는 투신 사모펀드, 뭐 보험 이런 쪽까지 같이 들어와주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까지도 지금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수급적으로는 양호한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지금 3월 그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최근에 막 이렇게 대차 잔고가 좀 6월부터 늘었다라는 부분에 있어 갖고 이 공매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실질적으로 대차 잔고가 뭐 늘었다고 해서 대차 잔고 수량이 늘었다고 해서 공매도가 증가한다. 요거는 이꼴관계라고 보기엔 좀 힘들어요. 사실 대차를 한다라는 부분은 뭐 다양한 목적이 있지만 뭐 차익 거래를 한다라는 뭐 의미도 있고요. 해지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그 공매도 이외에도 수요가 몇 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피셜입니다. 이 주가가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뭔가가 이제 해지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사실. 주가가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이 약간 위험 관리 차원에서 대차 수요를 좀 늘렸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이 대량 매도 대신에 대량으로 이제 매도를 하는 것 대신에 요거 대신에 대차를 통한 리스크 관리를 선호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차 잔고의 비율이 여기서 약간 정체되어 있는 이 현상이 좀 생기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셀트리온의 실적이 안정화될 것이다. 요런 이제 전망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대차 잔고 일정 수준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으로 뭐 증가시킬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갖고 약간 이제 정체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주가 움직임이 그만큼 이제 안정화되면서 이런 추가적인 이 해지 수요가 이제 감소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차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주식을 이 소유하는 투자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대여자는 여기에 따른 뭘 받아요? 수수료를 받거든요. 수수료를 받고 어쨌든 이 보유 중인 이 포트폴리오의 어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대차를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막 특정 섹터에 막 과도하게 막 노출되는 경우에는 이런 이제 주식들을 막 대차를 해갖고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이게 대차를 이제 활용하는 부분은 또 차익 거래를 또 하는 경우도 좀 있고 선물 시장 간의 이런 가격 차이를 이용을 해갖고 이런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뭐 의결권 확보를 위해서 뭐 대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동성을 또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시장 조성자나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차를 활용할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가 이 배당금 차이. 그러니까 배당 기준일 이 전후로 해갖고 이 세금 혜택이라든지 배당금 수치를 위해서 또 대차 거래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단순히 공매도 치려고 대차가 늘어난다, 이게 지금 이꼴 관계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9월 9일 날 뭐가 있었습니까? 앞으로 이 제약 바이오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지금 재료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건 간에 바이오는 갈 수밖에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그죠? 상관없어요. 어쨌든 지금 바이오 보안법이 하원 통과하면서 이제 뭐 최종 입법 절차로 봤을 때 다 끝난 건 아니지만 그 상원도 남아 있고, 그리고 본회의 결의해야 되고, 대통령 서명 이제 들어가야 돼요. 무난하게 이제 통과가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지금 우시바이오 있잖아요. 중국 업체. 우시바이오가 지금 이제 어쨌든 CDMO 이 미국 매출 비중이 거의 이제 한 45% 정도 되거든요. 얘네의 캐파를 앞으로 이제 K바이오 업체들이 이제 먹는 거예요, 결국에는. 국내 업체들 뭐 삼바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CDMO 이제 CDMO 그 진출 계획을 최근에 또 밝힌 바가 있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막 공개를 안 했지만 어쨌든 간에 셀트리온은 이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렇게 확보한 이런 생산 기술, 글로벌 인허가 노하우 이런 것들을 여기다 녹일 겁니다. 앞으로 굉장히 이쪽에도 이제 투자를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제 셀트리온 제약 이거 언제쯤 살아나냐? 셀트리온 제약 이거 언제쯤 살아나냐? 어느 정도 이 친구도 이제 가매도 구간에서 바닥을 잡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바닥을 잡는 과정에서는 이런 식의 W자 패턴이 있거나 혹은 삼중바닥, 역회된 숄더 패턴이 이제 나와줘야지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5일선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와리가리 하다가 21선을 회복해 주면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뭐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식의 흐름이 펼쳐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삼중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1차 매수 구간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대응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저가를 이탈했을 때 잘라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베팅 해볼 만한 그런 구간이긴 하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자, 요런 거
2030년까지 바이오시밀러 22개 품목에 있어 상업화를 진행을 할 것이고 셀트리온 제약 국내 판매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담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셀트리온 PFS에 대한 장기 성장에 대한 전략입니다. PFS가 뭐냐면 프리필드 실린지라고 주사기 안에 약을 이제 넣어두고 이제 파는 거예요. 주사기 안에 주사기처럼 생겼나요? 여기 안에 약을 넣어두면 일단은 간편하고요. 간편하고 굳이 뭐 2차 막 3차 이런 식으로 막 유통을 할 필요가 없고 한 방에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봤을 때 경제적이다. 그렇게 이제 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셀트리온 제약이 앞으로 이제 장기적인 성장 전략으로서 PFS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도 나와 있지만 프리필드 실린지 공장 증설을 통한 장기 성장 비전 제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선 2020년 청주 공장에 1600만 실린지 PFS 생산 라인 준공하고 램시마 그리고 5개의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PFS를 생산 중이다. 추가로 청주 공장 생산 시설 내 SC 제형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PFS 생산 라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19년까지 증설이 완료가 되면 생산 캐파가 3배 정도 확대가 되는데 셀트리온 제약은 이 공장에 대해서 미국, 유럽, 일본 다국적 GMP를 인증받고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 프리필린드 실린지 부문을 본격적으로 담당하면서 고성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프리필드 실린지에 대한 글로벌 CMO 업체로도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요게 앞으로 셀트리온 제약의 먹거리 사업이다. 그렇게 이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지금 이제 고평가되고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갖고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저는 오히려 과대낙폭 구간에서 앞으로 성장성을 이제 준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제약도 충분히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이 모멘텀이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그냥 한번 베팅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저가를 기준으로 좀 매집을 해보는 거.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충분히 과대낙폭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이제 하단 추세로 봤을 땐 최저점 53,590원 그리고 이 저점 그러니까 여기가 최저점 구간을 이제 만들어 준다라는 이 전제가 깔린다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굉장히 메리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약은 손절가를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돼요. 잘 잡으시고 이 구간 이 추세를 이탈을 하면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노려볼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과매도 구간. 그렇죠? 자, 그래서 제약 주주 여러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 봐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좋은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21선 구간에서 계속 주가를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앞으로 꾸준하게 우상향 패턴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자, 명절인데 정말 열심히 찍었는데 좋아요 하나씩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이거 뭐 누르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밑에 그 좋아요 하나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